먼저 아까 최승호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논술형 수능의 문제, 그다음에 학생부 기반 면접의 문제, 그다음에 대학의 평가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는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한 의문을 말씀하셨는데, 장광영 선생님 혹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첫 번째가 뭐였죠? 수능 개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연구 중에 있는데, 사실 뭐 수능 개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22 대입전형 개편안을 발표할 때에도 사실 이제 공청회 기간 중에 뭐 수도권 지역 입학처형 협의에서도 다양한 수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뭐 대학 입시 제도나 아니면 수능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고 연구 자료가 넘치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사실 바꾸는 시점이나 아니면 바꾸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뭐 학교 현장이나 아니면 대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수도권 입학처형 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이제 수능 원투를 나누는 문제나 아니면 논술형 수능에 대해서 이제 신중하게 좀 고려하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대학은 준비를 좀 하고 있구나. 대학도 지금 현재 오지선다형 수능에 어떤 문제가 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고등학교 교육 현장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더 창의적이고 그리고 역동적인 수업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어떤 연구 결과물들이나 아니면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심도 깊게 교육 과정과 연계하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뭐 같이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정된 것은 아니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것들, 그런 수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제 면접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이상하게도 서울 아주 상위권 대학은 면접이 있어요. 그 다음 또 대학들은 수시에 면접이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 이제 서울 중위권 대학부터 면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학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라는 것을 너무 입시 공학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의 대학, 또 경쟁 관계에 있는 대학들의 전형 평가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인재를 선발하고 어떤 대학에 맞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경쟁률이나 아니면 이제 학생 충원을 아니면 좀 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뽑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학들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에는 좀 더 이제 역량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면접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시문을 통한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서류를 이렇게 좀 검증하는 면접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개 다 좋은 면접인데, 저는 사실 이제 상위권 대학교의 제시문 기반 면접도 상당히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데 좋은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학교 수업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역량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제시문 기반으로 가면 좀 더 부담스러울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 특히 이제 교과 세특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학생의 기본적인 역량이나 학업 소양까지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봐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경원 소장님은 주석근 선생님 토론회에서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예, 아까 주석근 교장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뭐 쟁점에 대한 이견이 뭐 있어서 이제 답변 드릴 그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고, 저는 근데 오늘 아까 이렇게 발표 들으면서 이 행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한 큰 보람이 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 이종배 대표님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발제하고 토론 비율을 이렇게 선정하면서 사실은 반반 딱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섭외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입장을 대변하는 이 비율이 좀 적어서 되게 서운해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전투력이 막강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되게 흐뭇했던 점은 사실은 우리가 늘 보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혹은 뭐 단체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피켓을 들고서 시위하고 이런 것만 봤는데 그래서 사실은 듣고 싶었습니다. 같이 듣고 싶었고 그 자료집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자료집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사실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꼭 이렇게 대립되는 것만이 아니고 서로 생각의 차이를 좁혀나가고 조금씩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접점을 찾아나가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없을까? 이런 되게 좀 궁금함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사실은 저도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의 그 어떤 입장이나 생각 또 이종배 대표님의 어떤 견해 이런 걸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셨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서도 아까 우리 김영식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참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지금 들으면서 어떤 생각에서 그런 요구가 나오는 거고 나름의 어떤 주장에는 각각의 합리성이 있고 그 지점을 잘 모색해서 서로 생각의 폭을 좀 좁혀나가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도 모색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를 이렇게 양극단으로 만들지 마시고 제 옆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훨씬 더. 그 이종배 대표님 나중에 토론 주최하시게 되면은 복수하세요. 똑같이 비율을 그 반대로 만드셔가지고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미 나왔던 질문은 반복하지 마시고 새로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저는 그 올해 고3을 치르면서 제가 느낀 점 몇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그냥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선생님들 말씀 참 잘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입학사정관제라고 했죠. 지금 학종 전신 입학사정관제라고 말했을 때 그때 들었던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사항들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들 그때 들었던 내용을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듣게 되는데 과연 그 10년 뒤 이 자리에서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학사정관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학생부 종합전형 정성평가 형태로 오는 거를 제가 저희 아이를 기르면서 제가 차분히 밟아왔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저는 학력고사 세대라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왔을 때 누구보다도 반겼던 사람인데요. 막상 제가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다 거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득보다 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수능이 갖고 있는 단점을 그 이상으로 갖고 있다. 거기다가 정성평가라는 미명하에 주관적이고 불투명하고 부정의 소지를 정성평가 그리고 아이들의 다양성을 이적해 준다는 그거를 핑계 삼아 내지는 그걸 명분 삼아 뒤로 심고 있는 좀 치사한 전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희 아이가 학생부 전형을 써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를 자꾸 엄마를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써야지 왜 나한테 그러냐 그랬더니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전화를 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이런 얘기를 아이가 써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랬더니 입학사정관 담당자 하는 말이 이거는 정성평가를 말을 할 수 없다. 그런 대답을 제가 한 학교도 아니고 여러 학교에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기준은 적어도 우리 학생 아까 말씀하셨지만 객관성, 공정성을 구별하는 건 말장난입니다. 객관성이 강할수록 공정성은 강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 사는데 강남이나 특권층의 아이들이 막강한 정보력과 재력을 갖고 학부모들이 잘하는 거, 난 그런 아이도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은
그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학종 시대든 수능 시대든 다 유리한 겁니다. 그거는 소득계층 차이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유불리의 문제지 공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나 느낀 건 그래요. 저희 아이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두 발 세 발 물러서서 생각을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수능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수능이 괜찮다고 느낀 제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보니까 차라리 내가 했던 학력고사 시대가 낫다. 수능하고 내신 성적 그거면 좋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교육 당국자들께 말씀드리는 건 우리 학부모들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 가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기초학력,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초학력만 그게 때로는 외우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논술의 형태나 다양성의 형태를 강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초학력을 무난히 하고 건전한 상식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거창하게 다양성 창의성 그거 대학 가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앞으로 살아갈 길 살아가면 됩니다. 100세 시대인데 그걸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 왜 강요합니까?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일단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학부모들 저는 제가 세금도 내고 사교육비도 엄청난 얘기 내는데 제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이 교육제도 그리고 특히나 오늘 제가 참 불만스러운 게 저는 오늘의 토론이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반 확률을 겁니다. 이런 제도를 해주셔서 반갑긴 하지만 학부모들이 그 예전에 그 교육정책관께서 개돼지라고 말한 게 사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학부모 단체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교육부나 국가교육회의든 뭐든 간에 좀 들을 수 있으실 수, 왜냐하면 저희들은 아이와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해 집단이 아니에요. 지금 가끔 가서 학종 지지하는 분들 보면 다 논술학원이고 입시 코드예요.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든지 그분이 어떤 출신인지 정도는 공개석상에서 알려주시고 지금 결국 얘기의 초점은 수능이냐 학종이냐인데 그러면 이것도 지금 분배를 하실 때 수능 쪽 자격을 가진 분들도 얘기를 해야 저희가 판단을 할 텐데 저희 학부모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저희도 사실은 나이스로 한번 돌려보세요. 니네 수능이 더 낫기니 학종이 더 낫기니 아마 그 얘기하면 나이스로 조사하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좀 해주시길 원하고 저희들이 그 선생님들 수고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또 왜 이렇게까지 학교 공교육에 대해서 하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학부모인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자각해야 되는 거니까 다 좀 반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지만 일단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문제가 많으니 그거를 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뒤에 또 네, 저는 전교조를 나온 현장 교사입니다. 전교조의 희망을 갖고 청춘을 보냈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7년이 흘렀습니다. 전교조가 드디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듯 어떨지 기대가 큽니다. 지금 숭덕고등학교 장선영님이 발표한 내용을 보거나 또 우리 토론의 전반의 어떤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아까 첫 번째 학부모가 이야기하셨고 공정 모임의 이종배 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본질을 이 토론에는 비껴나고 있습니다. 바로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얘기하시는 두 분의 학부모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지만 핵심은 교과 전형입니다. 학교의 교실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오늘 그 입시와 관련된 토론의 장은 결국 흔히 말하는 사교육업자들의 입시 설명에 준하는 또 다른 어떤 그들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실은 정말 아까 참혹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렵습니다. 오늘 3시간 수업을 하고 이 자리를 위해서 가까이 있는 학교에서 조퇴하고 왔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이제 교실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할 거냐고. 저는 김경범 교수님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그래도 숨통이 튈 수 있는 논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학부모님처럼 저도 남양주 삽니다. 학교는 흔히 말하는 경기고등학교라고 해서 8학군 있다가 지금은 대치동 학원가의 학생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저는 숱한 학원 강사들과 싸웁니다. 교실 수업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미 이겼는지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수능 있죠? 수능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능은 제가 따로 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중간 기말고사를 없애야 합니다. 교과 전형에 대한 이 불신을 없애는 길은 이 사회가 더 이상 결과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중간 기말고사 2달에 한 번씩 치르면서 학원에서는 한 달 당겨서 하기 때문에 현장 교사로서는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학원 강사의 입맛에 맞춰져 있고 선생님은 진실을 뭔가 학생들과 토론, 논술, 독서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말했던 참교육, 저는 일찍이 참교육을 7년 전에 버렸습니다. 참배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학생들이 바뀌지 않고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저도 이제 3년 남겨두어 있는데 역사에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정말 미래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정경원 소장님이 다시 한번 대학 입학 제도 토론회 이걸 얘기하지 말고 현장 교사들이, 정교조 교사들이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교실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요점은 교과 전형 더하기 비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 대한 얘기를 나누자고요. 저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대학 입시 타령할 때가 아닙니다. 수능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수능은요, 현재 대한민국이 치르는 수능은요, 보기에 따라서는 거의 바칼로레아급입니다. 아비투어급입니다. 도이치나 프랑스에서는 적어도 도이치 같은 경우에는 면접까지 포함해서 30%의 학생들이 김나지움에 갑니다. 자사고 이상의 수준이 김나지움 가서 시험을 치르는 것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은 무작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1%에서 100%의 학생들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 현장의 교사들의 처지에서 본다면 여러 부모님들이 당신의 부모님들이 당신이 겪으신 어떤 그 고충 오늘 충분히 알고 정말 이뿐 아니라 이미 다 널리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제 전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교과 전형의 문제점을 정말 신랄하게 이종배 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하실 때 그 내신 문제가 크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다루지 않았던 지난번 교육부의 공청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과 전형을 다루지 않고 어떻게 학종하고 수능을 단순 대비합니까? 수능은 바칼로레아급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4개에서 5개 독서 문제를 예를 든다면 그게 있는데 그것을 지우면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됩니다. 왜 OMR 카드에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야 합니까? 자세한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로 줄이겠습니다. 저는 참배움 연구소장 경기고등학교 교사 김두루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학부모님들 입장도 있고 또 현재 대입 제도에 대한 작년까지 진행했던 논의, 그다음에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논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학교에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끄러운 점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지점들이 너무 산적해 있어서 어디서부터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 갈피를 잘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하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교실에서부터 모든 출발이 시작돼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질의토론 과정에서 나온 이 모습이 저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의식은 우리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으로부터 사실은 교실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가 사실은 이제
양천구에 있는 그 양정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할 때 사실은 그때 제가 이제 사직서를 내고 입학사정관으로 잠깐 갈 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도 이제 모르게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만 5년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EBS 문제집을 풀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실제 수업을 하는데 35명 정도 그 당시 한반 인원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소위 아이들이 말하는 주요 교과라고 그래서 국어 시간이니까 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면 엎드려 자는 친구들이 한 반 정도지, 나머지 그래도 깨어있는 친구들은 뭐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3학년 담임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시간에 이제 종례를 하려고 좀 일찍 가서 우리 반 분위기를 보려고 이렇게 창밖에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시간에는 35명 중에 한 32명이 엎드려 자고 있고 3명이 고개 들고 뭘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문 너머로 이렇게 뭐 하나, 그래도 근데 선생님은 혼자 수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뭐 수학 아니면 영어 문제집을 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할까? 저는 이제 그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할까? 그런데 왜 자고 왜 다른 과목을 공부할까? 근데 그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 교과목 시간에는 수면을 취하거나 아니면 또 저녁에 이제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자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과목, 지금 수업 시간은 한문 시간이지만 혹은 철학 시간이지만 내가 수학 문제집을 좀 더 푸는 게 이제 도움이 돼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 학생들이 그러면 그 학생들을 꾸짖어야 되느냐? 저는 사실은 꾸짖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학생은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고민했어요. 제가 그냥 월급 받는 그냥 교사로 이렇게 애들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막 하는데 계속 생활해야 되나? 아니면 강제로 막 깨워서라도 혼내서라도 내 과목을 듣게 해야 되나? 근데 친구들 막 웃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아시잖아요. 저 국어는 1등급 나오는데 수학은 조금만 하면 1등급 나와요. 하면서 이렇게 막 애교 섞인 웃음 보이면서 수업 시간에 수학 문제 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문 시간 뭐 이렇게 무슨 과학 과목 중에도 선택하지 않는 과목 시간에는 자기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또 하나의 괴로움은 그럼 이렇게 내가 문제집을 풀어주는데 이런 교육이 정말 아이들한테 대학 가고 사회인 돼서 성장해서 살아가는데 이 도움되는 교육인가? 이 문제 정답을 골라내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이것에 대한 고민이, 괴로움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입시제도를 바꾸고 이 전반적인 이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 현장은 변화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갈등이 있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가면 과연 이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과연 이게 할 일인가? 이런 괴로움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접점을 제가 살짝 느꼈다는 건 뭐냐면, 오늘 이렇게 이렇게 플로에서 토론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가운데서도 학종 좋은 건 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다. 이게 지금 우리 이종배 대표님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공통된 기반은 거기서 출발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도 대학의 입학사정관님들 계신데 모든 발표장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왜 학종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 지금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기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 성적에 대해서 학교에 충분히 이의신청하고 확인을 받고 그걸 검증한 상태에서 서명을 하고 성적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다 선생님한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학종은 그렇게 12년간 자란 친구들이 학종을 딱 봤는데 왜 떨어졌는지 알고 싶은데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대학의 선발 자율권 존중해야 된다. 단 그 존중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대학이 지켜야 되는 책무도 있다. 그냥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절차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되고, 본인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그 정보는 공개를 해야 최소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나 선생님들도 수용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대학이 어떤 선발의 자율권만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고 대학의 책무성도 있다.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이 부분은 이의제기 절차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증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대학이 양보하지 않는 한
학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아까 우리 비판 주신 부모님들 말씀처럼 교사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정말 공부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정말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른 미덕을 생활기록부에 입력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부터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은 보완해 나가면서 접점을 찾아야 할 문제지, 기존에 이런 어떤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그냥 그 방식 수능으로 그냥 아이들 수업 시간에 문제집을 계속 풀어주고, 그리고 그런 교육을 하고 5개 선지 중에 몇 번이 정답인지를 찾아내는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 미래에 정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에 이런 식의 교육 방식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의제를 던지는 자리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서로의 다른 생각과 지점들이 계속 저는 토론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는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저도 반성도 많이 되고, 얼마나 울분이 현장이 그렇게 기대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지 사실은 많이 느끼고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서로가 노력하면서 저는 찾아가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다 마치겠습니다. 이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